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금 하나로 집안의 운이 바뀐다. 처음엔 조금 황당하게 들리죠. 그냥 음식간 맞추는 그 소금 하나로 집안의 기운이 바뀐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단순한 하얀 가루 속에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복과 액을 다스리던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었다면요. 옛사람들은 소금을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잡귀를 막고 복을 부르는 신성한 물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도 신방에도 그리고 새집을 지을 때도 언제나 소금 한 줌이 빠지지 않았죠. 그깟 소금 하나로 운이 바뀌겠어? 그렇게 말하던 사람조차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면 이상하게도 말문을 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바로 그 소금의 풍수 비밀, 부자들이 몰래 쓰는 운을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소금을 두세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금을 어디에, 언제, 어떤 형태로 두느냐에 따라 돈의 흐름이 바뀌고 사람의 기운이 정화되는 원리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 요즘 집안이 유난히 무겁다 하는 일마다 꼬인다. 혹은 돈은 버는데 이상하게 새 나간다 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운을 불러들이는 작은 소금 한 줌의 비밀, 지금부터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도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풍수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 작은 결정 하나하나 속에는 바다의 숨결, 그리고 생명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소금을 먹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하얗고 투명한 소금이 한때는 광활한 바다의 물결이었다는 사실을요. 바다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공간입니다. 그 바다에서 증발해 만들어진 소금은 자연의 순환, 생명의 에너지, 정화의 힘을 함께 머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소금을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수호물로 여겼습니다. 옛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소금은 바다의 기운을 머금은 양의 결정이니 집안의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맑은 기운을 불러온다. 이 말 속에는 수백 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다의 양기가 응축된 소금은 공간에 쌓인 음기를 흡수하고 사람의 기운을 새롭게 정돈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 새 집에 들어가기 전 먼저 소금을 뿌리며 이 집의 묵은 기운을 씻는다고 기도했죠. 그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공간의 에너지를 새롭게 정화하는 풍수적 행위였습니다. 소금은 물과 불의 중간에 있는 존재입니다. 물에서 태어나지만 불의 열로 정제되어 만들어지죠. 그래서 소금은 음양의 균형을 잡는 물질, 즉 조화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한 줌의 소금은 작지만 그 속에는 바다의 파도, 태양의 열, 바람의 흔적이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한켠에 소금을 두는 것만으로도 그 에너지가 공간의 흐름을 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집이 요즘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사람들의 마음이 예민하고 말 한마디가 쉽게 상처가 되는 이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탁한 기운이 쌓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의 정화력입니다. 불필요한 기운을 흡수하고 무거운 에너지를 가라앉히며 공간을 다시 생명력 있는 흐름으로 되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을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집안이 화평해진다.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울이자 공간의 정화제.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의 쓰임, 돈이 들어오는 자리, 막히는 자리. 여러분, 소금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정화와 흡수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을 흡수하고 막힌 흐름을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소금의 작용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소금을 어디에 어떻게 두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돈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1. 현관. 복이 들어오는 문. 현관은 기운의 입구이자 집 안으로 들어오는 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이 오가며 외부의 기운이 드나드는 곳, 즉 운이 들어오는 자리죠. 이곳이 어둡거나 신발이 어질러져 있으면 좋은 기운이 문 앞에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옛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관이 깨끗하면 그 집에 복도 머문다. 현관 한켠에 작은 유리 그릇에 소금을 한 줌 담아두세요. 문지방 바로 옆이나 신발장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직사광선이 오래 닿지 않는 위치가 좋아요. 이 소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기를 걸러주고 좋은 기운만 안으로 들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다녀간 뒤 유난히 집안이 무겁거나 괜히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다면 그건 소금이 기운을 흡수한 신호입니다. 그럴 땐 그 소금을 바로 버리고 새로 갈아주세요. 그 순간 공간의 공기가 확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부엌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곳. 풍수에서 부엌은 불의 자리, 즉 재물의 에너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삶의 에너지이자 불을 만들어내는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엌에 탁한 기운이 쌓이면 불의 기운이 약해지고 돈의 흐름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이럴 땐 가스레인지 근처나 싱크대 아래에 작은 접시에 소금을 담아두세요. 특히 싱크대 밑은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기에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곳에 소금을 두면 새어나가는 기운을 붙잡아주는 효과가 있죠. 옛집에서는 부엌의 모퉁이에 소금 한 대박을 두고 이 집의 살림살이가 늘 풍성하길 기도했습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기운의 균형을 잡는 지혜였던 겁니다. 삼화장실 탁한 기운이 모이는 곳. 풍수에서 화장실은 음기가 가장 강한 공간이에요. 물을 쓰고 배출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면 그 자체로 공간의 기운이 정화되고 재물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기 뒤쪽이나 세면대 옆에 작은 유리잔이나 천연 접시 위에 소금 한 줌을 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면서 공간의 파동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과학이든 풍수든 기운의 흐름이 정돈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거실 사람의 기운이 머무는 중심.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즉, 기운의 중심축이죠. 여기에는 고운 접시에 담은 천일염을 테이블이나 TV 옆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두세요. 이건 사람들 간의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대화의 기운을 순하게 합니다. 마치 바람이 막힌 방안을 환기하듯 소금이 사람 사이에 막힌 마음을 정화해주는 거예요. 절대 피해야 할 자리. 하지만 주의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침실 머리맡에는 소금을 두지 마세요. 그곳은 인체의 생기가 머무는 자리라 소금이 오히려 기운을 흡수해 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바로 옆도 좋지 않습니다. 소금이 습기를 머금으며 부식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금을 적절히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흐름은 눈에 띄게 바뀝니다. 공기가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무겁던 집안 분위기에도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으로 전해 내려온 지혜의 기록이죠. 여러분, 소금은 결국 기운의 거울입니다. 그 집의 에너지가 탁하면 소금은 금세 눅눅해지고 기운이 맑으면 오래도록 하얗고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뀌면 그 안에 사는 우리의 마음과 운도 함께 바뀝니다. 복은 머무는 자리에 온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소금 한 줌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한 줌이 여러분의 삶에 맑은 바람을 불어넣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 두면 역효과도 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균형이 깨지면 독이 됩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는 정화의 힘을 지녔지만 잘못된 자리에 두거나 너무 오래 두면 그 에너지가 거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진 물질입니다. 즉, 어둡고 탁한 공간에는 밝은 기운을 불어넣지만 이미 맑고 고요해야 할 자리에는 그 강한 기운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침실. 에너지의 회복이 필요한 공간.
침실은 사람의 몸과 마음이 휴식과 재생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감정이 풀리고 새로운 기운이 다시 채워지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소금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의 양기가 사람의 에너지장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잠이 얕아지거나 깊은 휴식이 방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머리맡이나 침대 근처에 두면 기운이 머리 쪽으로 몰리면서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꿈이 뒤숭숭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소금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그 마음을 흔든다. 침실에는 대신 조용한 식물 한 포트나 은은한 조명이 더 좋습니다. 자연의 생기와 빛의 따뜻함이 몸의 리듬을 부드럽게 조율해 주니까요. 이 아이방 성장의 기운이 자라는 자리. 아이방은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기운은 맑고 부드러워야 아이의 집중력과 감정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소금의 기운은 너무 강해서 아이의 예민한 에너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자주 짜증을 내거나 밤에 자주 깨는 경우라면 혹시 주변에 소금이나 정화용 돌, 향 같은 걸 두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그런 물건들은 아이의 기운엔 너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방은 햇살이 은은히 드는 방향으로 정돈하고 불필요한 장식보다는 여백을 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자체로 기운이 순하게 흐르게 되니까요. 책상 주변 생각에 기운이 머무는 곳, 공부하거나 일하는 자리에 소금을 두는 것도 의외로 기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책상은 집중과 사고의 중심입니다. 여기에는 안정된 흐름, 즉 고요한 파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소금의 기운은 활동적이고 흡수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산만해지고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책상 근처가 무겁거나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소금 대신 흰색 계열의 작은 돌멩이 혹은 자연 원목의 소품을 두세요. 그건 흡수보다는 완화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햇빛이 강한 창가, 습기가 많은 구석. 소금은 에너지를 머금고 흡수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운 햇빛이 닿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그 기운이 흐트러지고 녹아내립니다. 햇빛은 소금의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켜 정화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운이 분산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소금이 물처럼 녹아내리며 탁한 에너지를 그대로 머금은 채 정체됩니다. 이건 마치 물이 썩어버린 연못처럼 공간의 흐름이 막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소금 대신 수치나 백토가 좋습니다. 숯은 습기를 조절하고 백토는 음기를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균형이 곧 복이다. 풍수는 늘 균형의 학문입니다. 기운이 너무 쏠리지 않게 강한 곳에는 부드러움을, 약한 곳에는 힘을 보태는 것. 소금 역시 적절한 자리와 시기를 알아야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금을 두되 오래 두지 말고 기운이 머무는 자리에만 머물게 하라. 소금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교체하세요. 그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기운을 새롭게 환기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복을 부르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기운을 시험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하얗게 단단하다면 그건 그 공간이 맑고 평화롭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눅눅하고 변색되었다면 그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기운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소금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 바꿔주세요. 그 작은 교체 하나가 공간의 기운을 새롭게 정돈하고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 하나를 켜줄 거예요. 복은 균형 속에 머문다. 소금을 너무 멀리 하지도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그저 필요할 때 적당히. 그것이 진짜 풍수의 지혜입니다. 사소금 풍수를 실천한 사람들의 실제 변화 사례와 체험담. 여러분,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소금을 단순히 놓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와 기운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한 사례들입니다. 사례 1 현관 구석에 소금 단지를 둔 40대 주부. 서울에 사는 42세 김지연 씨는 평소 집안이 답답하고 금전운이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가족들과 다툼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풍수책에서
현관의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소금 단지를 두면 잡기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운을 불러온다는 구절을 보고 소금 단지를 작은 도자기에 담아 현관 한쪽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약 한 달 후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말다툼이 줄어들고 집안에 들어설 때 공기가 맑게 느껴졌고 우연찮게 오래 기다리던 부업에 첫 수익이 생겼습니다. 김지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소금 한 단지가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관을 볼 때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사례 2 아이 방과 침실의 배치 조정. 다음은 35세 직장인 박상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방과 침실에 소금을 놓았다가 아이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밤마다 잠을 설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풍수책에서 추천한 대로 아이 방에도 소금을 두면 공부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두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가 밤에 자주 깨고 제가 출근 준비를 해도 집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이 아닌 민간 구전과 책의 내용을 믿고 소금을 침실과 아이방에서 치우고 현관과 거실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이가 밤에 더 깊게 잠을 자게 되었고 가족들의 대화가 부드러워졌으며 집안에 들어올 때마다 공기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상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가진 기운이 강력하다는 걸 직접 체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에너지가 막히고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사례 3 재물운 상승과 기운 변화.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50대 자영업자 이명수 씨입니다. 그는 오래된 집에서 사업과 가정 모두 답답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사업도 매출이 잘 안 오르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어요. 그는 천일염을 사용해 도자기 단지에 담고 현관 남동쪽 구석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정기적으로 소금을 교체했죠. 그 결과 놀랍게도 집안에 들어올 때 공기가 밝아진 느낌, 가족 간 소소한 다툼이 줄고 사업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와 수익 상승. 이 모든 것이 소금 풍수를 통해 기운을 정화하고 흐름을 바꾼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명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장식이나 미신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번 소금을 교체하고 배치할 때마다 집안과 내 운이 함께 정리되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핵심 메시지 소금 풍수의 교훈. 이 세 가지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소금은 공간의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잘못된 장소에 두면 오히려 역효과. 주기적인 교체와 적절한 배치가 핵심. 소금 풍수는 단순히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집안 전체의 기운과 조화를 맞추는 예술입니다. 여러분, 작은 단지 하나로도 집안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복과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그건 바로 우리가 소금의 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소금 풍수를 직접 실천하는 구체적 배치 가이드와 금기사항. 여러분, 이제 실전에 들어갑니다. 말로만 듣던 소금 풍수,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적용하고 경험할 차례입니다. 소금 풍수는 단순히 놓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알고, 시간을 알고, 에너지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 소금을 놓으면 좋은 장소. 현관 구석 첫 기운이 들어오는 곳. 현관은 집안의 에너지가 처음으로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현관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위치는 신발장 위, 구석진 벽 옆, 눈에 바로 띄지 않는 낮은 위치. 이유는 어둡고 습한 곳은 나쁜 기운이 모이는 곳이므로 소금의 양기가 이를 정화하고 좋은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현관 남동쪽 구석은 특히 재물과 양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에 담은 소금을 두면 돈이 들어오고 집안 전체가 밝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실 구석 가족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공간. 거실은 가족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자 집안 전체의 에너지 중심입니다. 추천 위치 창문이나 출입문과 먼
은은하게 햇빛이 드는 구석. 효과 소금의 양기가 공기 중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소금 단지 선택과 준비. 천일염 사용. 소금 풍수의 핵심은 자연의 기운을 담은 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일염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증발시킨 소금. 특징 화학 첨가물이 없어 양의 기운을 그대로 지닌 순수한 결정체. 효과 부정적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흡수하여 집안 전체에 퍼뜨립니다. 도자기 단지에 담기. 소금을 단지에 담을 때는 도자기 용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유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어져 자연의 기운을 담고 있어 소금의 양기와 조화를 이루며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용량 단지에 23 정도 채우는 것이 이상적. 뚜껑 사용 공기가 통하면서도 부정적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삼소금을 두면 안 되는 장소. 침실 휴식과 재생의 공간. 소금의 강한 양기가 휴식과 회복이 필요한 침실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머리맡, 침대 근처는 피하기. 효과 잠이 깊어지지 않고 아침에 피곤함, 감정적 예민함 발생 가능. 아이방 성장과 집중이 필요한 공간. 아이방은 맑고 부드러운 기운이 필요합니다. 강한 소금의 기운은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으니 아이방에는 소금 대신 흰 돌멩이나 원목 소품 추천. 책상 주변 사고와 집중 공간. 공부와 일의 중심인 책상 근처도 피하세요. 소금의 흡수력이 사고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많은 곳. 햇빛 강한 창가 소금이 변형되고 기운 흩어짐. 습기 많은 곳 소금이 녹고 탁한 기운 흡수. 사소금 교체와 유지. 소금 풍수는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교체 주기 1~2년에 한 번. 추천 시기. 입춘, 단오, 생일, 이사 등. 주의. 사용한 소금은 절대 음식에 사용하지 않기. 이미 부정적 기운을 흡수했기 때문. 대신 청소용, 배수구 뿌리기 등 활용 가능. 오소금 풍수 실천 TIP. 단지는 도자기 뚜껑 공기 통하는 구조. 현관과 거실 구석, 햇빛 직사 피하기. 침실, 아이방, 책상 근처는 절대 피하기. 교체 주기 준수, 사용한 소금 재사용 금지. 마음가짐 감사와 의도를 담아두기 풍수 효과 극대화. 결론 소금 풍수의 힘. 소금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재물과 건강, 가족의 조화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 하지만 균형과 배치를 지키지 않으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금 풍수는 단순한 장식이나 미신이 아니라 공간과 기운, 마음을 함께 조율하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소금의 의미, 올바른 배치, 금기사항, 실천 방법 모두 기억하시고 작은 단지 하나로 집안의 에너지를 새롭게 바꿔보세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여러분도 집안에 들어설 때마다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해본 소금 풍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 사례와 더 깊은 풍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소금 하나로 시작되는 집안의 변화와 행운, 여러분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앞으로도 집안 운을 높이는 힐링 풍수 비법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